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저는 남자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도 맛있는 떡국도 먹고 집에 가서 푹 쉬다가 왔는데요. 그렇다 할 게 특별히 재미있었던 일은 특별히 없었던 것 같고, 정말로 계속 누워서 빈둥거리면서 있다가 왔어요. 여러분들은 이번 설 연휴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번 설 연휴를 정말 빈둥빈둥거리다가 이렇게 왔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서 의미 없는 행동, 의미 없는 일, 과연 이렇게 내가 그냥 이렇게 집에서 누워서 쉬는 이런 행동이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일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의미 없는 행동 혹은 의미 없는 일은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든 게, 제가 이번에 1월부터 이제 연극을 준비를 한 게 며칠 전에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관객 유치가 이 극장가에서 어렵다 보니까 웹 연극이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이 연극을 제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배우로 참여를 부탁을 해서 처음에는 이것저것 하는 일들이 있어서 고민을 좀 하다가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사실 제일 먼저 고민을 했던 이유는 과연 이 공연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의미 있는 일일까?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공연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연습을 진행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설에 가서 이제 어머니한테 그 웹 연극이니까 이제 영상으로 제작이 됐잖아요. 그거를 TV로 연결을 해서 보여드렸는데 좋아하시더라고요. 재미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뭔가 아들내미가 이제 TV에 나오는 것 같아서 좋다고. 그래서 무엇이 됐든 저한테는 유의미한 공연이 되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어떠한 행동이 지금 제가 쉬는 설 연휴 동안 쉬었던 그런 행동 또한 의미가 있을까 싶었던 그런 연극들, 결국에는 그 말처럼 이 세상에는 의미 없는 행동은 없는 것 같아요. 쉼에 있어서는 재충전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 이 방송을 이제 듣고 계신 모든 청취자분들도 어떤 한 해를 보내게 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의미 없는 그런 한 해는 없다라는 생각과 함께 어떠한 유의미한 의미가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면은 이젠 설 연휴가 끝이 나는데요. 당신의 밤 쉼표 하나, 오늘은
셜록 홈즈 주홍색 글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의 마지막 설 연휴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재밌게 들어주세요. (3) 로리스턴 가든 사건. 나는 홈즈의 이론이 얼마나 실용적인지를 뒷받침해준 많은 증거들을 보고 적잖게 놀랐다. 그리고 그의 분석력에 어떤 존경심까지 품게 됐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이 나를 속이기 위한 작전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물론 그가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었다. 홈즈를 보니 그는 이미 편지를 다 읽은 듯했다. 그의 눈은 생기를 잃고 먼 곳을 향하고 있었다. 어떻게 추리해낸 거죠? 내가 말했다. 뭐가요? 홈즈는 조금 불편하다는 듯 쏘아붙였다. 그가 전역한 하사관이라는 것 말입니다. 그건 설명할 필요도 없이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는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말을 이었다. 무례했다면 미안합니다. 선생 때문에 내가 생각하던 게 끊겨서 좀 화가 났던 것뿐입니다. 아무튼 선생은 그 사람이 해병대 하사관이었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아냈는지 설명하는 것보다 그저 단순히 알아내는 게 더 쉬워요. 만약 누가 2 더하기 2가 4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정답을 말하기는 쉽지만 증명을 하자면 복잡해지죠. 나는 그가 길 건너편에 있을 때 손등에 새겨져 있던 크고 푸르스름한 단 문신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바닷사람 냄새가 물씬 풍겼고 게다가 그에게서는 군대식 몸가짐이 느껴졌어요. 또 단정한 구렛나루도 갖고 있었죠. 그가 해병대 출신이라는 건 너무나 명료합니다. 또 그에게서 약간 거만한 구석이 느껴졌고 다른 사람을 휘두르는 듯한 느낌도 났어요. 그건 그가 하사관이라는 걸 똑똑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정말이지 대단하군요. 내가 외쳤다. 별로 특별할 건 없습니다. 홈즈가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말했다. 하지만 내가 감격한 것을 아는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아까 나는 요즘은 범죄가 뜸하다고 했죠. 하지만 내 말은 틀렸어요. 이걸 보세요. 그는 심부름꾼이 가져온 편지를 꺼냈다. 아니, 이런 일이. 나는 편지를 훑어보며 소리쳤다. 뭔가 색다른 게 숨겨져 있어. 홈즈가 낮게 속삭였다. 큰 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말했다. 친애하는 셜록 홈즈 씨께 어젯밤 브릭스턴과 로리스턴 가든 3번지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곳을 순찰하던 순경이 새벽 2시경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집은 빈집이었기에 순경은 의심을 품었습니다. 집에 가보니 현관문은 열려있고 거실에 정장 차림을 한 신사의 시체가 있었습니다. 옷에서는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시
이녹 제이 트레버라는 명함이 나왔습니다. 돈 한 푼은 없으며 사인을 밝혀줄 뚜렷한 증거 또한 없었습니다. 핏자국이 발견됐지만 시체에서는 상처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피살자가 어떻게 빈집에 접근했는지 또한 의문입니다. 사건 현장은 12시까지 보존해 둘 겁니다. 홈즈 씨께서 와주셨으면 합니다. 만약 오지 못하신다면 차후에 이 상황에 대해 더욱 긴밀히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토비아스 그렉슨. 그렉슨은 경찰청에서도 똑똑한 인물로 꼽히죠. 그와 레스틀레이드 모두 인재들입니다. 둘 다 민첩하고 의욕적이지만 사고방식은 다소 경직돼 있죠. 두 사람은 서로를 싫어해요. 여자들이 질투를 하는 것처럼 그 두 사람이 이 사건에 끼어든다면 아주 흥미로워지겠는데요. 나는 홈즈가 무관심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걱정스러웠다. 서둘러야 하지 않을까요? 마차를 불러드리죠. 내가 나서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난 아주 게으름뱅이지요. 그러나 이건 당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기회가 아닙니까? 하지만 이건 내 사건이 아니에요. 게다가 이를 잘 해결해봤자 그렉슨과 레스틀레이드의 공으로 돌아가겠죠. 나는 경찰이 아닌 사립탐정이니까요. 그렉슨이 도움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렉슨은 내 실력이 자신보다 낫다는 걸 알고 있죠. 하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는 그걸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사건 현장에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군요. 별로 얻는 게 없더라도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을 테니까. 자, 가시죠. 홈즈는 서둘러 외투를 챙겨 입었다. 모자를 쓰세요. 나도 갑니다. 네, 뭐 달리 할 게 없으시다면요. 잠시 후 우리는 이륜마차를 타고 브릭스턴가로 달려가고 있었다. 마치 만개가 짙게 끼어 있었고 거리 또한 흑빛 땅의 색깔을 머금은 듯 어두웠다. 홈즈는 한창 들떠서 크랙모나 바이올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스트라디바리우스와 아마티의 차이에 대해 한참을 뻗다. 나는 왠지 우중충한 날씨에 마음이 가라앉아 조용히 듣고만 있던 터였다. 이번 사건에는 관심이 가지 않는 모양이죠. 아직까지는 사건의 내막에 대해 모르니까요. 이렇게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어설프게 사건에 집중하는 건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자료는 곧 얻게 되겠지요. 나는 마차 밖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여기가 브릭스턴가입니다. 그리고 사건 현장은 아마 저 집이겠군요. 그렇군요. 마부, 여기에 마차를 세워주게나. 우리는 홈즈가 우기는 바람에 사건 현장을 100m 남겨놓고 서둘러 내렸다. 로리스턴 가든 3번지는 뭔가 음침했다. 거리로부터 약간 안쪽으로 들어선 네 집 중 하나였는데 두 집은 비었고 두 집에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빈집의 컴컴한 유리창에는 임대라는 글자가 을씨년스럽게 붙어 있었고 집 주변에는 죽은 나무와 풀이 뒤덮고 있었다. 간밤에 내린 비로 뜰 앞길이 질퍽해져 있었으며 1미터쯤 되어 보이는 벽돌담이 뜰에 감싸고 있었다. 집 앞에는 순경 한 명과 동네 사람들이 나와 있었다. 홈즈는 서두르는 기색 없이
꼼꼼히 집 앞을 살폈다. 그는 큰 길을 몇 번씩 다시 건너고는 건너편 집, 그리고 담 위에 나무 난간을 유심히 봤다. 그리고는 촉촉히 젖어 있는 뜰을 거닐었다. 그는 중간에 몇 번 걸음을 멈추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발자국들이 있긴 했지만 경관들이 제대로 보존하지 않아 무언가가 남아있을 것 같지는 않았다. 그러나 홈즈라면 분명 어떤 것을 발견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현관 앞에는 흰 피부에 연한 갈색 머리를 한 키 큰 남자가 수첩을 들고 있었다. 그는 홈즈를 보더니 아주 반갑다는 듯 악수를 청했다. 어서 오십시오. 사건 현장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저 뜰은 예외인 것 같군요. 홈즈가 말을 이었다. 물소대가 지나간 자리도 저것보다는 나을 것 같군요. 하지만 그렉슨 씨, 당신이 저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게 무언가 있었겠죠? 집안에서도 수사할 것이 많았으니까요. 그렉슨이 말했다. 레스틀레이드가 집 외부를 담당했으니 그 책임은 그에게 있습니다. 당신과 레스틀레이드가 있으니 저로서는 별로 할 일이 없겠군요. 그렉슨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지었다. 우리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참 미스터리한 사건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홈즈 씨를 모셨지요. 오는 길에 마차를 탔습니까? 홈즈가 말했다. 아니요. 레스틀레이드 씨도 안 타고 왔나요? 네. 자, 그럼 방으로 갑시다. 홈즈는 알 수 없는 말을 하더니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렉스는 머리를 갸우뚱하며 뒤따라 들어갔다. 먼지가 자욱한 통로를 따라 부엌과 세탁실이 있었다. 그 끝에 양편으로 문이 하나씩 있었다. 그중 하나는 꽤 오랫동안 굳게 닫혀 있었던 듯했다. 다른 하나는 식당으로 통하는 문이었는데 그 문 뒤에 문제의 현장이 있었다. 홈즈가 먼저 식당에 들어섰고 내가 뒤따랐다. 커다란 정사각형 방이었다. 가구가 놓여있지 않은 빈 방이라 더욱 커 보였다. 번들거리는 싸구려 벽지 위로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군데군데 벽지 사이로 노란 회벽이 들여다 보였다. 건너편에는 방 규모에 비해 너무 큰 벽난로가 있었고 모조 대리석 상판 위에 타다 남은 붉은 양초가 보였다. 먼지 낀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흐린 빛이 사물을 탁하게 비추었다. 그러나 내가 방을 이렇게 자세히 본 건 나중의 일이었다. 방에 들어선 순간 내 눈을 사로잡는 것은 바닥에 누워있는 사체였다. 죽은 사내가 멍한 눈으로 천장을 보고 있었다. 40살 중반쯤 되었을까? 검은 머리에 턱수염을 기른 보통 체구의 사내였다. 프로코트와 조끼를 차려입었고 옷깃 또한 깔끔했다. 두 주먹을 쥐고 양팔을 펼친 채였지만 두 다리는 꼬여 있었다. 죽는 순간의 공포와 고통이 깃들어 있는 듯했다. 얼굴 표정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증오스러운 표정도 엿보였다. 그렇게 끔찍한 표정이 좁은 이마와 콧대, 턱을 타고 내려와 마치 원숭이처럼 보일 지경이었다. 나는 전쟁터에서 수많은 죽음을 목격했지만 런던의 한적한 교회에 이 음침하고
어두운 방에서 일어난 죽음보다 더 공포스러운 죽음을 본 일은 없었다. 족제비처럼 깡마른 레스틀레이드가 문가로와 우리에게 인사했다. 홈즈 씨, 이 사건으로 한참 시끄러울 것 같군요. 그가 말했다. 나도 이렇게 처참한 현장은 처음입니다. 단서는 좀 찾았나? 크렉슨이 물었다. 전혀 안 보여. 레스틀레이드가 무신경하게 말했다. 홈즈는 시신 옆에 다가가 무릎을 꿇고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사체에 정말 상처가 없다는 겁니까? 홈즈가 방벽에 튄 핏자국을 보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두 형사가 나란히 외쳤다. 그러면 이건 상대방의 피일 테지요. 바로 살인범의 피요. 살인이 저질러졌다면 그럴 겁니다. 1834년 네덜란드 유트레이트에서 벌어진 반 얀센 살인사건이 기억나는군요. 그렉슨 씨, 그 사건을 압니까? 모릅니다. 그 사건을 꼭 검토해 보세요. 같은 태양 아래 새로운 일이란 없지요. 모든 일은 항상 비슷하게 반복됩니다. 홈즈는 말하는 동시에 날렵하게 사체의 이곳저곳을 살폈다. 그러더니 마지막으로 사체의 입가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아보더니 죽은 사내에 에나멜 구두 밑창을 살폈다. 시신을 옮기지는 않았습니까? 홈즈가 물었다. 검사 중 약간 건드렸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동은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조사가 끝났으니 이제 시체는 안치소로 옮기지요. 그렉스는 홈즈의 말에 따라 장정 4사람을 불러 시신을 옮겼다. 그때 반지 하나가 굴러 떨어졌다. 레스틀레이드가 반지를 줍더니 소리쳤다. 이건 여자의 결혼 반지야. 이 사건에 여자가 숨어 있었군. 그가 말했다. 골칫거리가 늘었군.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어. 그렉슨이 반지를 받아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한결 단순해지지 않았나요? 홈즈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반지를 봐도 더 나올 단서는 없습니다. 시신의 주머니에는 무엇이 있었죠? 여기 모아놨습니다. 그렉슨이 계단 아래쪽에 있는 자루를 가리키며 말했다. 런던 바로드사의 순군 엘버트 줄이 달린 금시계. 제조번호는 97163. 프리메이슨 문장이 새겨진 금반지. 불도그 모양 황금핀. 러시아 가죽 명함 케이스. 미국 클리브랜드시의 이녹제이 드레버라고 쓰여있는 명함. 이 명함은 그의 셔츠와 수건에 새겨진 EJD라는 글자와 같습니다. 지갑 없이 현금 7파운드 13실링, 조셉 스탱거스라고 쓰여있는 데카메론 문고판 한 권, EJ 드레버와 조셉 스탱거스에게 온 편지 2통 등입니다. 편지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스트랜드의 미국 환전소입니다. 모두 기온 선박 회사에서 왔고 리버풀에서 떠나는 그들의 선박에 대해 쓰여 있습니다. 그 사람은 뉴욕으로 돌아가려 했던 것 같습니다. 스탱거스에 대해서는 조사했습니까? 네, 수소문 중입니다. 모든 신문에 광고를 냈고 미국 환전소로 부하 1명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클리브랜드와 연락은 취했나요? 오늘 오전에 전보를 띄웠습니다. 내용은 어떻게? 여기 정황을 설명하고 정보 지원 등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당신이 더 알아내고자 하는 건 없었나요? 스탠거스의 신원을 물었습니다. 혹시 빠뜨린 게 없었나요? 전보는 그게 다였습니까? 제가 한 말은 다 전보에 써서 보냈습니다. 그렉스는 좀 짜증난다는 듯이 쏘아붙였다. 홈즈가 분위기를 바꿔 다른 말을 하려는데 거실에 있던 레스틀레이드가 들어왔다. 그렉슨, 내가 중요한 걸 발견했어. 바로 벽에서 말이지. 그가 흥분해서 외쳤다. 라이벌을 앞섰다는 자신감을 억누르는 듯 보였다. 자, 모두 여기로 오십시오. 우리는 모두 레스틀레이드를 따라 식당으로 들어갔다. 거기 서서 여길 보시면 됩니다. 그는 성냥불을 켜서 높이 치켜들었다. 벽지가 떨어져 나간 공간에 노란 회칠이 보였다. 거기에 핏빛으로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RACHE, 라치. 어떻습니까? 레스틀레이디가 마치 흥미진진한 쇼의 진행자처럼 외치더니 말을 이었다. 여기는 너무 구석진 곳이라 아무도 살피지 않았겠지요. 살인범이 아마 피로 썼을 겁니다. 여기 흘러내린 핏자국을 보세요. 죽은 사내가 자살하지 않은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글자는 왜 구석에 있었을까요? 벽난로 위에 붉은 양초를 보셨죠? 저 초가 켜져 있었으니 구석까지 환히 밝았을 겁니다. 그래, 그런데 자네가 발견했다는 저건 뭘 뜻하지? 그렉슨이 무시하는 투로 말했다. 아마 레이첼이라는 여자 이름의 앞머리였을 거야. 누군가의 방해로 못다 쓴 게 분명하지. 내 생각이 맞을 거야. 이 사건에는 레이첼이라는 여자가 관계돼 있어. 홈즈 씨, 지금은 비웃으실지도 모르죠. 하지만 좀 지나고 나면 제 진가를 아실 겁니다. 실례했습니다. 갑자기 웃음을 터뜨려 레스틀레이드의 비위를 상하게 한 홈즈가 말했다. 이 단서를 발견한 것은 순전히 레스틀레이드 씨의 공입니다. 당신의 말처럼 이 글씨는 어제의 사건과 연관된 것 같군요. 나는 아직 이 방을 다 둘러보지 못했지만 지금부터 좀 조사해봐도 되겠습니까? 홈즈는 주머니에서 줄자와 확대경을 꺼냈다. 그는 방 안을 거닐다가 무릎을 꿇기도 하고 엎드리기도 하면서 천천히 둘러보았다. 한순간 그는 방 안에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걸 잊은 것 같았다. 그러면서 감탄하는 소리, 휘파람, 신음소리 등을 연달아 냈다. 마치 잘 조련된 폭스하운드 사냥개가 덤불 사이에서 사냥감을 찾아내는 것 같았다. 그의 조사는 20분이나 계속됐다. 벽자국 사이를 자로 재기도 하고 벽을 재기도 했다. 회색 먼지를 봉투에 담기도 했고 확대경으로 글씨 한자 한자를 꼼꼼히 들여다보았다. 그러고는 특유의 너그러운 미소를 띠며 입을 열었다. 천재란 한평생 고통을 감내하는 자라고들 하지요. 대단히 불편한 말이지만 탐정에게는 퍽 어울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렉슨과 레스틀레이드가 어느 때보다 홈즈를 경계하는 눈으로 쳐다보았다.
홈즈의 행동에는 언제나 실용적인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어떻습니까? 두 사람이 동시에 외쳤다. 제가 나서서 해결하면 두 분의 공을 가로채는 격이 되겠지요. 지금 다들 잘하고 계시니 제가 끼어들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홈즈의 말에는 다분히 비아냥거리는 기운이 느껴졌다. 향후 수사 상황을 전해주시면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은 적극 돕도록 하지요. 그보다 먼저 사체를 발견한 순경을 만나보고 싶군요. 그의 주소를 좀 알려주십시오. 레스틀레이드가 수첩을 펼치며 말했다. 케이닝 파크 게이트 오들리 코트 46번지입니다. 마침 비번이니 집으로 가보십시오. 랜스 순경입니다. 홈즈가 주소를 받아 적었다. 왓슨, 그럼 우린 이만 가보세. 우리는 랜슨 씨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그렉슨과 레스틀레이드가 눈을 번뜩였다. 이 사건은 살인사건입니다. 범인은 키가 180cm쯤 되는 남자입니다. 코가 뭉툭한 구두를 신었고 인도산 트리치노폴리 시가를 피우는 것 같군요. 여기에는 피살자와 함께 사륜마차를 타고 왔습니다. 말은 오른쪽 앞발에 새 편자를 박았습니다. 살인자는 얼굴이 붉고 오른손 손톱이 깁니다. 이건 그저 사소한 것들이지만 도움이 되긴 할 겁니다. 그렉슨과 레스틀레이드가 마주보며 황당하다는 듯 웃었다. 그가 살해당했다면 어떻게 죽었습니까? 레스틀레이드가 물었다. 독살이지요. 홈즈가 심드렁하게 말하고 문을 나서다가 몸을 돌려 말했다. 라체, RACHE는 독일어로 복수라는 뜻입니다. 레이첼이라는 여성을 찾을 필요는 없을 겁니다. 홈즈는 넋이나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두 라이벌을 두고 방을 나섰다. 네. 그쵸. 뭔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그런데 그보다 훨씬 뛰어난 어떠한 능력자를 만나게 되면은 참 부럽기도 하면서 참 그래요. 뭐 많은 것을 배워야 하고 뭐 어떠한 서로 이렇게 어차피 같은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지만 여튼 사람인지라 불편할 때가 있죠. 네. 그리고 라체 RACH 이거는 발음 나는 대로 말을 한 거긴 한데 이제 책에는 스펠링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발음을 잘 한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무엇이든 오늘은 어떠한 사건이 시작되는 그런 화였던 것 같습니다. 이젠 내일이면 이제 출근들을 하시고 또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실 텐데 다들 힘내시고
항상 즐거운 날만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저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다르게 인사할게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